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의학 관계법규로 여러분을 찾게 된 강사 김미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건의학 관계법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보건법규에서는 보면 출제 경향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장에 있는 의료법을 위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나오는 문제 문항수 중에 5문항에서 한 7, 6문항 정도 나오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류에서는 한두 문제가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부터 나오는 호스피스 12장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호스피스까지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료법이에요. 자, 의료법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이고, 특히 면허의 취소, 그리고 정지, 보수교육의 면제와 유예 같은 유사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법 제1절 총칙을 보겠어요. 저는 여기에 원문에,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법제청에 나와 있는 그 원문을 가지고 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 주로 출제된 부분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로 출제된 부분, 특히 제가 밑줄을 그어서 출제 경향에 딱 맞게 표시가 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꼭 암기를 해두시고, 혹시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번 봐두셔서 객관식 문제로 봤을 때 언제든지 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2조에 의료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볼까요? 그렇죠. 의사가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여기에 조산사가 있고 간호사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간호사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요 임무에 대해서도 간간히 출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의 그런 업무, 임무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 간호 판단을 하고 요약을 위한 간호,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하고 수행을 한다. 그리고 보건활동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그런 업무들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또 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간호사의 보건활동에서 시행령 2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도 출제가 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이 있으시고요. 또 모자보건법에서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그런 모자보건 활동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핵예방법에서 보면 결핵예방법에 따른 그런 보건활동도 여기에 해당이 되며,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가 모두 간호사의 보건활동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3조 3의 종합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 사항이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입원 환자라든가 아니면 외래 진료 환자라든가 해서 의사랑 그 의료진이 필요한 명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되는 것이 종합병원의 요건이 되겠고요. 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되며,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자,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00병상을 초과할 때는 내과, 외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둬야 된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그렇죠.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 항목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부분을 볼게요. 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부분에서 보시면 조산 수습 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제된 바 있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산부인과 수련병원이에요. 수련병원 또는 자,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에서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이 되는 곳에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고 수습생의 정원은 자, 보시면 월별 분만 실적에 따라 산출된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자,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의료인의 그런 자격과 면허에 대한 결격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 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인은 아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격이 됐다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정신질환자. 자,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인정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인이 봐서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 거죠. 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결격 사유가 되는 거고요. 자,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안 되는 거 있어요. 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직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자,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격 사유는 선생님들이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응시 제한이 또 있겠죠? 자, 우리가 자주 문제로 볼 수 있는 응시 제한도 있어요. 자, 어디에 응시 제한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아니고 그리고 자,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했더라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진단서 관련해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거만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아니면은 진단서나 검안서나 증명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고요.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찰하거나 거만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그런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다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나 치과 의사나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 기록부 등을 따라 내줄 수가 있다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이 항목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의 열람 보시면 기록 열람은 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록 열람은 누구누구 할 수 있는지. 자, 환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첨부했을 때 가능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으면 그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은 또 볼 수 있겠고요. 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 관계임을 자,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요건을 갖추어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겠고요. 자, 보장기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1항, 3항, 4항의 경우에는 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이것도